그러니까 이제 역방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다들 이제 제일 많은데, 저도 오래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역방향을 곧이곧대로 정방향의 반대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건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라이트 웨이트 경이 말했던 것처럼 네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본 결과 그게 오히려 맞거든요. 근데도 왜 그것에 대한 역방향에 대한 얘기는 많은 책들이 다 역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역방향을 봐야지 잘 보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임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일괄적으로 정방향의 반대가 역방향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이 안 돼요, 해석이. 근데 그것을 네 가지 종류의 뭐 약화됐다든가, 아니면 또 때로는 또 강조될 때가 있어요. 강조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뭐 있는 그대로 보던가, 때로는 어떻게 하면 이제 반대의 의미로 보거나 이러는데, 모든 카드는 정방향 의미에, 정방향이라는 데도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맞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건 있더라고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쭉 했는데 만약에 이게 역방향, 이게 저기 컵카드 매드 방향에도 역방향 이렇게 쭉 다 세 개다가 다 역방향이다 그러면 해도 될까요? 그럼 거의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일괄적으로 다 역으로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뭘 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딱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역방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역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역방향이 이렇게 쭉 나오면, 일단은 감을 잡으실 때 이거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 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면 이게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비현실적인 게 강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게끔 돼주는 거죠. 그거 아예 더 뭐냐면 소비성에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상황도 안 좋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다 역으로 나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가면 또 그때는 또 그게 말이 더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방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더 역방향적인 부분으로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정방향인데 하나만 역방향이다, 하나만 역방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됐을 때 그거를 꼭 단순히 역방향으로만 봐야 될까 하면, 이거는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역방향을 해주시면 좋고요. 때로 가서는 어떤 카드는 이제 정방향보다는 역방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하게 주장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팡이 카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팡이 카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방향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나름대로 승리 또는 뭔가를 상대방을 제압하는 카드로서 활용이 되는데, 대부분이 이게 이렇게 거꾸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물상론적으로 봤을 때 역방향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6개의 공격을 못 막아내는 쪽으로 해석하면 잘 맞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카드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언덕 위에 서서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내가 그걸 제압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역방향으로 나오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내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이런 카드는 오히려 이런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반대 의미로 해석할 때가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상론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카드들은 또 그런 특수한 카드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컵 카드 같은 경우, 컵의 여왕 카드, 이런 카드가 있는데, 컵의 여왕 카드, 이런 카드들은 정방향으로 나올 때하고 역방향으로 나올 때가 이게 의미가 딱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딱 뭐로 되냐면,
컵 카드가 이게 저기 뚜껑이 덮여져 있잖아요. 거꾸로 되면서 뚜껑이 열림으로 인하고 비밀이 들통나는 상황으로서 해석되면 그게 잘 맞아. 이런 식으로 특수한 몇몇 카드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상적으로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카드라든가 컵 카드가처럼 이렇게 뚜껑을 덮었는데 이게 뒤집어 나와서 이게 벗겨지는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비밀이 들통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정방향일 때는 비밀이 들통난다는 의미보다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뭐 비밀을 숨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렇게 거꾸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비밀이 숨겨졌던 비밀이 들통난다. 이렇게 해석해도 이게 잘 맞아. 그래서 제가 이게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상적으로 딱 뒤집히면서 뒤집혀서 나오는데 그 해석을 그대로 보면 그대로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다 그렇지가 않아요. 다 그렇지가 않아. 근데 이런 식으로 몇몇 아주 눈에 띄게끔 딱 뒤집어지는 카드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어려워. 근데 그거를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소위 말해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정설화가 돼야 되는데 정설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강의하다 보면 이것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그것만 왜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겠다 이거 가르치지 않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할 때 이렇게 보면 이런 거를 보면 그게 맞더라고.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계속 연구해 봐야 될 가치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주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저는 상담할 때 보면 이런 카드들이 이렇게 딱 물상적으로 딱 뒤집혀져서 나왔을 때는 딱 그게 그냥 그대로 그 상황대로 맞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그게 상황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정설이 안 되니까 내가 대놓고 강의를 못하는 거야. 이런 카드를 했을 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통변 시간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기초 강의 시간에 이 카드가 나오면 뭐 비밀인데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상하면서 과연 그런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해보다 보면 그게 하나의 또 정설이 되겠죠. 그래서 타로 카드는 또 뭐가 있냐면 카드의 키워드도 있지만 물상적인 상황으로 카드를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상적인 거는 근데 이게 이제 물상적인 거는 되게 뭐라고 얘기하면 오래 카드를 보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카드예요. 이런 카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뜻은 기본적으로 이제 컵을 두고 내가 이제 이렇게 아쉬움 속에서 이제 떠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런 카드가 또 어떤 때 뽑아보면 뭐가 되냐면 그 이빨이 빠지는 카드예요. 이게 치과하고 연관돼. 왜냐면 보면 이빨이잖아요. 지금 이빨이 하나 빠졌잖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물상적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뭐 정설화적으로 이거 이빨 빠진 카드예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데 내가 어디가 아플까 하고 물어보는데 이 카드가 딱 나오는데 이빨이 빠졌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발치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힐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설화된 건 아닌데 물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이 카드가 그런 의미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런 걸로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심해서 쓰셔야 돼. 조심해서 쓰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러나 이런 물상적인 부분으로도 간다라는 얘기죠. 뭐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카드도 있어. 오늘 뭐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좀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물어보네. 내가 지금 뭐가 어디가 안 좋을까요? 라고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러프 카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이거를 대답할까요? 심장이 안 좋아. 심장이 안 좋아. 심장? 왜? 어디 심장이? 러브니까 하트.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르게 또 본다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네? 자궁이나 방광.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카드가 변비 카드예요, 변비. 왜냐면 이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앉아서 똥 놓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습지만 가끔씩 이렇게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물상론이라고 그래요. 이 물상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러브 카드 그러면 물론 이제 하트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이 카드가 쌍둥이 자리 카드이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양손 팔목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로서도 사용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보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보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여기 끙끙거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재미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건데, 근데 이 카드를 뭐 변비 카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다니까, 때로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우리 이론 예외에 어떤 한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그냥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떨 땐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끙끙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뭐 변비 있으세요? 딱 그러니까 오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다니까. 이런 거는 참 어쩌다 한 번씩. 아까 또 이런 카드 딱 나오는데 뭐 어디 가는데 이빨 뽑으셨어요? 딱 그랬는데 이빨 진짜 여기 빠져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써먹는 거지. 이 카드를 꼭 그 카드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상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자꾸 오래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생각지도 않게 터득되는 어떤 하나의 부산물이지, 그게 본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잘못하다 보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쪽으로 가. 다 물상 쪽으로 가고 나는 그냥 그게 그렇게 보였어 그래갖고 그냥 뚝뚝 때리고 뭐 이러고 하는데, 어쩌다 한번 맞은 거 가지고 계속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다 뭐 이렇게 우기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지. 이 때문에 알아는 두시되 너무 남용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학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학문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학문도 오래되다 보면 또 술로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좀 논리적으로 따지는 부분 중에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의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물상론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지팡이 카드라든가 컵 카드 얘기하는 것들은 의외로 많이 정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많이 많습니다. 비밀에 들통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아니면 내가 오히려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반대 뜻이잖아요. 거의 핀치에 몰리는 자잘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아주 겪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얘기할 때 이것들이 잘 맞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이런 치과라든가 이런 변비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아직 공론화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타로 카드 읽으실 때는 또 이제 지금 기본적인 인물 카드냐 상황 카드냐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체로서의 물상론적으로도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믿을 게 못 되는 게 뭐냐면, 고르게 그러지를 못해. 어떨 때는 맞췄다가 어떨 때 못 맞췄다 이러는 거죠. 뭐 그럴 것 같으면요, 오히려 70% 선택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가끔씩 이런 것들을 써먹을 때가 있는데, 상담을 오래 해주다 보면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이렇게 쭉 오잖아. 그럼 상담 처음 할 때는 자꾸 이런 게 안 보이는데, 한 3번, 4번 이렇게 하고 한 5명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참 그런 것도 있더라. 그거는 약간의 초능력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이라는 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평소에는 안 발휘되다가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발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너무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때도 있어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상담해 주다 보면 등이 자꾸 짜르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주 잘 맞추는 그런 건 있는데,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